그 126쪽 131쪽 반장 얘기하는 부분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쇼오프는 반장에게 안드레이 프로코피에비치라고 정중하게 말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작업을 할 때는 반장과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투로 이야기한다. 꼭 반장과 대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투를 썼다기보다는 그냥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말투를 쓴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슈오프는 서둘러 층층대를 내려가는 반장의 뒤에 대고 농담까지 던진다.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하루가 짧아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루가 다 갔으니 말이야. 그러고서 또 일을 합니다. 모르타르를 철썩 퍼붓는다. 그 다음엔 벽돌을 철퍼덕 놓는다. 그리고 꽉 누른다. 위치도 바로 잡는다. 모르타르 벽돌 모르타르 벽돌 모르타르 벽돌 모르타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통 소비에트와 안티 소비에트는 이렇게 만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전형적인 체제 작가가 숄로오프인데 숄로오프의 소설과 이 솔제니친의 소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솔제니친이 조금 더 담백하게 쓰는 것 같아요. 숄로오프는 파토스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이런 거 인간의 운명 막 이렇게 써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솔제니친 같은 경우에는 저 수용소 군도도 그렇지만 사실 기록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담백한 문체가 그래도 이 뭐야 이런 류의 기록 문학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솔제니친이 살아남은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장점이 제일 잘 반영된 게, 혹은 제일 잘 발휘된 게 이 데니소비치 하루인데, 마지막에 정리까지 친절하게 해줍니다. 오 하느님, 오늘도 영창에 가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라면 그런 대로 어떻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눕는데 알료시카가 이제 얘는 또 성서 읽고 있거든요. 수용소에서 성서 읽으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이제 예. 알료샤가 그거 보세요. 이반 데니소비치. 당신의 영혼은 신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영혼이 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신의 문제를 또 한번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반 데니소비치가 왜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냐고? 알료슈가 기도라는 거는 제수들이 써내는 진정서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세. 말해봤자 껌 구워 먹은 소식이 될 뿐이고 거절당하기 십상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반이 자네는 감옥살이를 한다고 해도 그다지 억울할 것이 없을 거야. 자네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난 뭐 때문이냔 말이야. 이러는데 이제 되게 막 붕괴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네, 덤덤하게 이제 한마디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루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슈오프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절을 잘해서 오늘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술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져왔다. 저녁에는 째자리 대신 순번을 맡아주고 많은 벌이를 했으며 입담배도 사지 않았든가. 그리고 찌뿌드드 하던 몸도 이젠 씻은 듯이 다 나았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하고 이제 한 줄을 띄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루를 정리해 주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빼먹었던 부모들이 여기 살짝 걸려 있죠. 그죠? 째자리 대신에 이제 순번을 맡아줬다. 줄을 일단 서고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오늘 째자리가 소포가 안 왔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줄 선 게 자기가 지금 째자리 대신에 줄 서고 있는데. 근데 째자리가 소포가 안 왔으면 이 번호를 딴 사람한테 팔려고 마치 그 우리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데서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서 번호표 이렇게 뽑아갖고 있다가 남한테 번호표 이렇게 양보하거나 심지어 파는 거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건데 이런 모습도 굉장히 이제 일상적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루를 정리를 하는데 찌뿌드한 몸이 다 나았다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벽돌 쌓다 보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건강한 소비에트형 노동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한 줄을 띄웁니다. 띄우고 이렇게 슈오프는 그의 형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무려 10년을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하면 3600
653일을 보냈다. 사흘을 더 수용소에서 보낸 것은 그 사이에 윤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365일이 돼야 되는데 3일이 더 붙었다. 윤년이 들어있어서 라고 이제 하고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이제 이렇게 잘 썼죠. 예,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정치 역학 관계, 스탈린 치하의 그 소련, 특히 수용소 그 프레임을 가지고만 이 소설을 읽으면은 오히려 이제 미안한 소설, 이걸 이제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상황으로 확대시켜야지 더 이제 이 소설을 잘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스탈린 시대를 알고 싶으면은 이거를 읽어봐.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이제 솔제니친을 읽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작품을 위해서는 더 저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한테 그거를 꼭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소설 읽을 때 무서웠어요? 뭐 잔인하다 느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 물음 속에 뭔가 답이 들어있다 느끼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수용소고, 스탈린도 얼마나 무서워요. 소련도 무섭고, 또 엄청 춥고, 이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문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죄수한테 죄수를 발가벗겨 놓고 앞에 기름통 하나 주고 라이터 던진대요. 네가 고르라고, 얼어 죽을지 분신할지. 그리고 이제 두툼한 유리벽이 이렇게 있고, 그거를 이제 집행하는 경찰들은 다 두툼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유리벽을 여는 순간 죄수들은 그냥 타 죽는 걸 오히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베리아의 추위가 이제 무섭고, 그 스탈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탈출하니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다고. 나가면 더 죽는다고. 그리고 이제 마피아들 사람 죽어서 죽여서 이제 던지고, 막 우리가 듣는 무서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는 오히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랍다. 라는 점을 제가 되게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솔제니친의 문체가 굉장히 담백하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작가가 여러분 입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보통 감옥을 묘사할 때마다 그 참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곤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공포가 없을 때 더 무섭지 않은가. 평범한 생활 가운데 공포가 존재할 때,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이 짓밟혔다는 것을 잊을 때 말이다 라고. 요 대목이 저는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 끔찍한 거, 잔인한 거를 묘사를 하면서 똑같이 그런 정서로 묘사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를 해주고, 세상에 이 동물들이나 먹는 이 귀류죽을 내가 지금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다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밥 먹는 시간 5분 10분 있죠. 그거에 이제 그 소중함, 그리고 그 빵 껍질 딱 이렇게 막 해가지고 빵 껍질 가지고 그 그릇에 묻어 있는 죽 찌꺼기 그것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너무 또 빨리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포만감이 빨리 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묘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것도 얼마나 이게 박탈당한 공간인가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프리모 레비책이 저쪽 방에 있는데 이것이 인간인간가,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런 식의 그 수용소 생활을 묘사를 하는데, 되게 잔인한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뭐 신들러 리스트나 그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것들도 많지만은 이제 글로 볼 때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거나 그 문학이라는 어떤 장르의 틀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 문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고생했다, 막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시시콜콜. 영양가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져. 시시콜콜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감동을 주는 것 같고, 그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제가 보고서 여러분 기대합니다.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서 가까워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에이젠슈타인 영화가 나오는데, 이반 뇌제가 뭐 영화가 어떻지 저떻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리가 영화 감독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전함 포텐킨, 그
빠쫌낀인데요. 그 이제 포텐킨호의 반란 다룬 그 영화 이제 그거 얘기도 조금 나오고 한국 전쟁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하여 입시림을 벌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중국은 이 전쟁에 끼어들었을까? 우리 그때 중공이라고 이제 했던 중공인데 그렇다면 또다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는 걸 안 그래 하고 토론을 한다. 이제 180쪽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여기 이제 이렇게 개입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고요. 제 입장에서는 미뤄둔 독서도 조금 하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이 수용소군도 아레이빌라 불라악인데요. 여러분 장한나라는 왕년의 첼리스트 지금은 지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한나가 미국에서 하버드인지 뭐시긴지 아무튼 명문대 문학부를 다니고 있었던가 그래요. 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올 때 그때 와가지고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책을 되게 많이 읽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오면서 뭐 비행기 안에 무슨 책을 읽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 그 책을 그랬더니 그냥 뭐 서가에 있길래 이렇게 꺼내 갖고 왔다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인 거예요. 이게 스토리도 중간중간 이게 막 이렇게 밀접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쭉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전을 읽는 쾌감, 그런 이제 지적인 호기심, 허영심 그런 것도 이제 만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읽어드렸지만은 이 여러 사람들의 말하자면 피와 땀 위에 이제 이게 쓰여진 소설 내지 소설이 아니라 그런 이제 기록 문학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가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분도 더 많이는 못 읽으실 것 같고 요거는 좀 꼭 다 읽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말 보고서 기다리겠습니다.